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간략하게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기조연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윤 박사님. 네, 명지덕 연명말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은 한강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뭐 크게 질문 드릴 게 없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진, 서울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하천이 한강하고 청계천은 이제 청계천 복원 덕분에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한강 외에도 여러 가지 중소규모 하천들, 뭐 중량천이라든가 또 홍제천, 또 안양천, 뭐 탄천 이런 것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방방곡곡에다 하천이 다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하천들에 대해서 맞춤형 그런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에도 저희가 이런 새로운 수변 감성 도시 이런 이제 타이틀레에서 지금보다도 좀 업그레이드된 좀 더 이렇게 뭐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천이 위치하고 있는 규모라든지 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희가 좀 잘 살펴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위치 또 주민 의견을 종합을 해서 지역에 맞는 이런 컨셉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정하는 컨셉 유형에는 지역에 뭐 재래시장이 잘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좀 지역 경제형 또는 역사 문화 자원이 있다 그러면 역사 문화 경관과 연계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자연 어떤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생태 보존형 이렇게 지역 요건에 따라서 이런 컨셉을 정하고요. 그런 컨셉이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그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이런 절차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Mr. Han. You see, we had a keynote speech. Then now we are going. 네, 그럼 기조연설을 이제 들어보았고 패널 논의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 공간이 서울과 같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어떤 사례를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를 공유해 주실 때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를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패널분들께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답변을 해 주실까요? 앨리스 패닝 연구원님 아니면 토마스 파넬라 국장님, 두 분 중 한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서울이 왜 수변 감성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은 모든 자질과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먹거리, 그리고 상업 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 기준이 매우 높은 세계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번영과 번성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변 공간을 이렇게 다시 활성화시키고 있는 노력을 서울시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별로 수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연과 일심동체가 될 수 있고 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상의 또 건강상의 혜택과 편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든지 개발 목표를 이야기를 할 때 수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의 악취라든지 위생과 관련된 문제도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야만 수변 공간이 다양한 레저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울은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명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변 공간에서 관광객들의 경험을 개선을 하고 이미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지만 수변 공간을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든다면 이런 명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변 공간 복원 사업이 상당히 서울이 유명한데요. 청계천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죠.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례입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가치도 올라가고 또 서울 정부의 서울시 정부의 세수도 더욱 올라가는 등 다양한 편익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드려야 할 것은 서식지 관련된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입니다. 자연을 다시 복원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께서 기후변화를 말씀해 주실 테니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Next. I'll give some comment after we have the 5 panels. 네, 5분의 Okay.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패닝 수석연구원님 준비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2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 이 수변 공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물의 가치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의 90% 이상이 경제 개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물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홍수 같은 재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물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변 공간이 중요합니다. 수변 공간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톰파넬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 지역 사회가 활성화되고요. 또 생활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죠. 이러한 수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해외 관광객들도 와서 즐기고요. 물론 서울 시민들도 방문해서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만 수변 공간이 또 중요한 이유는 그 시민들의 마인드와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2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자카르타의 예시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트인터 카푸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뉴타운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뉴타운 개발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을 건설한 뒤에 수변 공간을 다 정리를 한 뒤에는 자카르타 대내외적으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 문제들과 관광 또 산업 여러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말씀드리면
환경과 사람의 경제적인 활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Next, 네, 다음은 앨리스 패닝 수석연구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앞서도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락다운을 겪으면서 집에만 갇혀 계셨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가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연을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의 편익을 여러분이 직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또 자연이 우리 일상의 일부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 네덜란드의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안가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내륙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트베이크라는 곳인데요.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해안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해안 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이곳이 많은 관광객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찾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첫 장에서 보신 사진은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거친 후에 정비를 한 모습입니다. 네덜란드는 해수면 상승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 저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왼쪽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장에서 보셨던 정비 이전의 해안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회도 보이고 이 교회 앞으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이 지역은 침수 위험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수가 발생을 하면 내륙 지역까지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방을 너무 높게 쌓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바다를 즐겨보고 그 뷰를 원했기 때문에 제방을 높이 쌓을 수는 없었고요. 바다와 해변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자연의 가치인 생물 다양성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다양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했는데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마련을 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곳을 명소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또 다른 지역사회인데요. 도시 개발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도심 하천 복원 작업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울도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고 계시는 것은 쇼핑가인데요. 다음 사진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저수지를 도시계획에서 처음부터 고려를 하고 계획을 했고, 저수지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화면 하단에 참 재밌게 생긴 물고기가 보이는데요. 입이 참 이상하게 생겼죠. 회기종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쇼핑가에서 운이 좋으면
이 물고기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네덜란드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이렇게 도심 하천을 복원을 하면서 동식물이 다시 복원이 되고 동식물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도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 저희는 자연 친화적인 수변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한국 패널분도 2분 모셨는데요. 2분 중 누가 또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여러 외국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천 공학자라서 저희는 이제 하천 정비라는 말을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되어 왔는가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천 정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바뀌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하천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 서울시가 추구하는 감성 하천 도시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이번 우리가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서 한번 쭉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60년대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하천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야말로 그 완벽한 자연 하천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70년대 들어가지고는 방제 위주, 제2방을 쌓고 콘크리트를 환하고 하천을 직강화시키는 그런 하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80년대 산업화가, 그다음에 경제 발전으로 차량이 늘고 또 도로가 필요함에 따라서 하천에 주차장들 만들고 또 하천을 따라서 고가 도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었죠. 복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90년도에 오면 우리가 소득도 증가하고 그럼에 따라서 그 수질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하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연형 하천 정비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어서 그 와중에 그 도중에 이제 한강 유생성수 사업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도 있고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현대에 특히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대도시를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 하면, 하천을 통해서 힐링을 받고 싶고 그 하천을 좀 즐기고 싶다 하는 욕구가 강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 수변 감성 도시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은 뭐 바른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하천이 무엇이고 시민들한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천 공학자 입장에서 그러면 하천이 시민들한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제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you finished. Thank you, Byung-man. We have the last. 네, 젊은 엔지니어 분이 함께 패널로 자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으시면 활용해도 좋습니다. 입니다. 오늘 수변 공간에 대한 내용들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도림천 그리고 서울시의 하천에 관련 내용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수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시대 때는 사람들이 잘 외출을 많이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점차 한국에서도 이런 코로나 상황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서울 하천의 사용도를 보시면 주로 우리 시민들의 릴렉스 공간,
그리고 자전거를 특히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워킹 패스 해서 산책로까지 아주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없이 아주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공간을 어떻게 늘려 나가야 될 것인가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요. 그리고 도림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가장 큰 침수 피해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대책이 물론 가장 큰 홍수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만 우리가 내추럴 베이스 솔루션, LID 같은 내용들을 분명히 좀 복합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봉천천 같은 경우도 사실 하천 복개가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모형을 레이프 런어프 모델을 돌려봤을 때 분명히 하천 복원 자체가 크로스 섹션의 증가에 따른 홍수 저감 능력, 그리고 러프니스 효과, 인필트레이션 효과 등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의 침수 저감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분석에서도 진행되었고요. 우리가 단순히 구조적 대책, 지금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뭐 지하 터널이라든지 지하 방수로라든지 뭐 펌프장 아니면 지하 저류조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물순환 정책들, 도시 물관리 이런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저는 한 서울의 시민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하천과 관련된 페스티벌이 많죠. 뭐 운동과 관련된 페스티벌, 풍등, 뭐 아니면은 중랑천 장미 축제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제가 근처에 살아서 매년 가고 있는데 좀 그러한 페스티벌 자체를 좀 활성화시켜 나가서 우리 도시 하천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매력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좀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더 지금도 되게 많지만 또 많이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Dr. Jongwan Lee. Okay, so we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제 드려보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파넬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천 복원을 말씀해 주셨죠. 도심 지역의 하천 복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수질과 함께 수량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복원이 될 텐데요. 서식지의 복원 같은 것이 예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문화와 또 감수성을 이런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는데요. 개도국이나 여러 국가를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질 정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을 보면요. 1960년, 70년, 80년대를 보면 도심 하천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불편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하천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을 거의 해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천에 또한 수변 공간의 문화적인 감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생태계의 정보 기능과 서비스가 강화되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다 고려를 해서 정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을 패널 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 질문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중소하천의 수변 공간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청계천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사회문화적 수변 감성을 수변 공간에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특히 중소하천을 중심으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yes, yeah, Alice. 네, 앨리스 패닝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생태계 복원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덜란드에서도 그랬고 유럽 전반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성공 사례들을 많이 참조하시는 거겠죠. 청계천이 그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청계천 사례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동일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네덜란드도 이런 하천 복원 작업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시범 사업을 모니터한 후에 평가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다면 이 성공 사례를 다양하게 홍보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증강 효과가 일어나서 다른 지역의 복원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Yeah, you take 2분 동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면 먼저 앨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의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수변 공간이 이로운 점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 사람들이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역량을 강화하게 되겠죠.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okay. 다음. 네, 토마스 파넬라 국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 들으신 바와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지역사회가 처음부터 함께 동참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의 편익을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죠. 앨리스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가 초기부터 함께 동참을 하고 이와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이 정치권의 의지입니다. 이런 복원과 개발을 통해서 어떤 편익이 있는지 정치권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동참시키시에 대한 계획을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병만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s? 네, 이제 그 하천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시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이냐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나눠보면 하천, 하도 그 자체하고 하천 주변, 우리가 얘기하는 수변에 특히 도시를 지나는 하천에 대해서는 국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하천 주변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내용들, 하천 주변에서는 역사 문화적인 것을 시민들이 느끼고 싶어하니까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개발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 문화 전문가들이 뭐 하여간 열심히 개발하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천 공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하천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어떤 하천의 모습을 보여주면 시민들이 좋아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하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런 대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으로부터 뭔가 힐링을 얻고 싶어 하는 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자연에 가까운 하천,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흐르고 또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는 그런 하천을 시민들이 보고 즐기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간과하면 안 될 것들이 뭐냐 하면 대개 그런 중소규모 하천들은 상류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류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사가 급하고 물길이 빠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즐기는 거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위험에 처하지 않게 그런 것도 또 세심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했는데요. 우리가 Emergency Action Plan, EPA라고 Emergency Action Plan을 반드시 그런 동시에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Okay, thank you. Dr. Byung-man Yoon. We have last enough.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패널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시에 매력적인 하천들이 많은데 좀 더 다양한 매력들을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하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물의 퀄리티가 가장 기본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 외 일부 하천들에서는 아직까지 악취라던가 일부 구간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의 성숙도, 민원이라던가 이러한 문제들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점차 개선해 나가고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하천이 돼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천의 어트랙션을 얼마큼 모을 수 있을까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하천에 자주 가고 싶을까 하는 내용들을 많이 구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하천들에서 시민들을 이제 자전거라든지 아니 휴식 공간이라든지 산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 외에도 페스티벌이나 아니면은 이 하천의 역사적인 요소 아니면은 좀 뭔가 이 하천이 가지는 특징, 스토리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점차 개발해 나가면 좀 더 매력적인 어트랙션한 하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kay. 네, 감사합니다. 이정환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두 번에 걸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분들 중에 일부 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토마스 파넬라 ADB 국장님과 환희 웨다 후디타마 동남아시아 지역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도국이 도심 내 하천을 활성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토마스 파넬라 국장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념 증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를 한번 보면요. 청계천 복원이 되면서 많은 편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점을 개도국에서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데 잘못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 개발이 너무 신속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도시화가 너무 신속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처음부터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양성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기관이 도시계획 담당자들에게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문과 조언을 드리고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또 제언을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물을 항상 가운데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수자원 관련된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공유를 했고 이런 식으로 지식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데이터가 공유되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런 말씀은 아무도 안 하셨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엔지니어링이든 어떤 면이든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런 엔지니어링 차원의 개발 현황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와 경제성, 문화적인 측면과 경제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겠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 지원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서 단순히 공적 기금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자금도 지원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민간 분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프로젝트를 할 때 민간 분야의 투자가 유입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역량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성공 사례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개도국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개도국의 정부들도 이 수자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기관으로서 ADB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IWB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 수변 공간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합니다. 국가별로 어떤 국가는 기본적인 물과 위생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개도국 중에서도 조금 더 발전한 국가에는 기본적인 물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는 것 그 차원 이상의 것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청계천이라던가 이러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프로젝트이지 않았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국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물과 위생을 충족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의 청계천 보관 사업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개발이 필요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또한 근거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만든 케이스가 있다면 그러한 케이스를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개도국을 도와서 우리가 서울에서 이미 실행했던 것을 또 바탕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inal, specific question to 그러면 마지막으로 젊은 전문가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변 공간이 서울에 가장 적합한 수변 공간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의 도심 수변 공간을 마련한다면 어떤 수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청계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잘된 하천이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천은 좀 중랑천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랑천 자체가 상당히 긴 하천인데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주변 리버사이드로 자전거 도로가 잘 깔려 있고, 한강까지 연결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와 경관은 서울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하천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제 자전거 한번 쭉 타시고, 따릉이도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쭉 하시고 한강까지 연결된 자전거 도로에서 맛있는 음식도 한강과 곁들이면 좀 가장 좋은 추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Jungwon Lee. Okay, I think now we are on.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요. 패널 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now I am an engineer.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Many changes in urban riverfronts. 도심 수변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서울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자연적인 수변 공간을 서울 시민들보다는 많이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천에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도 직접 목도를 했지만 이제 자연 친화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수변 공간 그리고 워터파크, 리버파크 등등을 마련을 하면서 또 이를 논의를 하면서 수변 공간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 활동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화적인 활동을 강화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태적인 측면을, 서식지라든지 이런 생태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활성화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겠죠. 도심 내 수변 공간의 문화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ADB 국장님이나 다른 패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일종의 시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도심 내 하천은 단순히 홍수 예방이나 홍수 저감을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감수성과 또 다양한 효과적인 정책이 반영되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일관적인 지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과 기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이 이런 변화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변 공간에 도시 감성이 스며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요. 네, 오늘 청중분들께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조연설이라든지 패널분들의 말씀에 관련해서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때문에 제가 2층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럼 패널분들의 말씀에 다 만족하신 것으로 알고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조연설자 분과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